자신을 26년 동안 한유라 사망이라는 네 글자 속에 가둬두고 화려한 이사장의 가면을 썼던 친엄마 고성희의 비밀 서류를 손에 쥔 채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앞에서 차가운 복수의 심장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박진석 회장이 던져준 그 낡은 서류 뭉치에는 지은호 팀장이 평생 지은호라는 이름으로 살아오며 정순희 씨를 친엄마로 믿고 살아야만 했던 비극의 시발점이 담겨 있었는데요. 박진석 회장은 무심한 듯 서늘한 목소리로 자네 인생이 왜 그렇게 뒤틀렸는지 그 답이 거기 다 들어있어라고 말하며 지은호 팀장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시각 사무실 복도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비극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지혁 대표의 시한부 선고를 문 밖에서 엿듣게 된 이상철 씨는 손에 든 전복 솥밥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으깨지는 줄도 모른 채 그대로 주저앉았는데요. 아들이 몇 달 안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가장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 찾아온 아버지가 직접 들어버린 것이지요. 이상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오열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이지혁 대표는 박성재 부사장에게 어머니, 아버지는 최대한 모르시는 게 좋아. 죽기 하루 전쯤 아시는 게 그분들에게는 지옥을 줄이는 일이야라며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설계하고 있었는데요. 그 지독한 배려가 아버지 이상철 씨에게는 심장을 도려내는 독약이 되어 박혔던 것입니다. 결국 문이 열리고 이상철 씨의 초점 없는 눈동자와 마주친 이지혁 대표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라고 부르며 다가가려는 이지혁 대표의 손을 이상철 씨는 거칠게 뿌리쳤는데요. 지혁아,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라며 울부짖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AP그룹 건물을 흔들 만큼 처절했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무너지는 아버지를 붙잡고 같이 울며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전 정말 이렇게라도 마지막까지 웃으며 가족들과 밥 먹고 싶었어요라며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성재 부사장은 두 부자의 비극이 결국 자신의 어머니 고성희 이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한편 한겨울의 칼바람을 맞으며 대문 밖으로 내쫓긴 고성희 씨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난 그녀는 박진석 회장이 자신의 비밀 금고를 비우고 모든 재산의 3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는데요. 박진석, 이 나쁜 인간. 감히 나한테 이래? 라고 소리치며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잔액 부족으로 결제조차 되지 않는 카드의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직에서도 해임되고 사무실 비밀번호까지 바뀐 것을 확인한 고성희 씨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 한우진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 신 팀장에게 매달렸지만 입금이 안 되면 철수한다는 냉정한 통보와 함께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을 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를 걷다 이지혁 대표와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이지혁 대표는 아버지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된 충격에 휩싸여 지은호 팀장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는데요. 지은호 팀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한유라 사망 신고서를 등 뒤로 감추며 이지혁 대표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선배, 나 이제 알았어. 내가 왜 죽은 사람이 됐는지. 그런데 선배는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 라고 물으며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지은호 팀장의 눈동자에 서린 그 깊은 절망을 보지 못한 채 아버지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그녀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먼저 퇴근해라. 내일 보자.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지은호 팀장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고성희 씨는 갈 곳을 잃고 20만 원 남짓 남은 현금을 쥐고 찜질방 구석에 앉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박진석,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그 가업, 내가 갈갈이 찢어놓을 거야 라며 눈을 번뜩였는데요. 그녀는 박성재 부사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성재야,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한 짓 세상에 다 알릴 거야. 내가 우진이 간이식 받았던 거 그거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박성재 부사장은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당신의 아들이지 제 동생이 아닙니다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고성애 씨는 아들처럼 키웠던 박성재 부사장마저 등을 돌리자 결국 자신이 26년 전 버렸던 딸 지은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게 집에 박 회장이 그 애를 아끼고 있으니 그 애를 이용하면 돼. 밤은 깊어갔고 이지혁 대표의 집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상철 씨로부터 아들의 상태를 전해들은 김다정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겨우 깨어나 이지혁 대표의 손을 잡고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전복 솥밥이나 하라고 아버지를 시켰네라며 오열했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엄마 전복 솥밥 맛있었어요. 내일도 해주세요라며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창백한 안색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수빈 씨 역시 큰 오빠의 병을 알게 되어 박성재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우리 오빠 어떡해? 성재 오빠 도와줘. 라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박성재 부사장은 차마 자신이 고성애 씨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수빈 씨를 위로하지도 못한 채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 팀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성애 씨가 있을 만한 곳을 뒤졌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지요. 헝클어진 머리에 초라한 옷차림을 한 고성애 씨를 본 지은호 팀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고성애 이사장님, 아니, 나를 죽었다고 신고한 한유라의 엄마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고성애 씨는 지은호 팀장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지은호 팀장은 서류 뭉치를 고성애 씨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이게 당신이 26년 전에 한 짓이에요.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은 슈조이의 안주인이 됐죠. 그런데 이제 어쩌나?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던 그 자리가 이제 지옥이 될 텐데. 고성애 씨는 발악하며 지은호 팀장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지은호 팀장은 그녀의 팔목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내 몸을 탐내던 그 추악한 욕망은 꿈도 꾸지 마세요. 우진이? 그 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죠? 박진석 회장님이 이미 우진이를 데리고 계세요. 고성애 씨는 뭐? 우진이를? 박진석이 우진이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당신이 나한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우진이가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죠. 당신이 진심으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면 우진이의 생사 정도는 알려드릴게요라며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이지혁 대표는 회사로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다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그의 곁에는 이상철 씨와 김다정 씨가 혼비백산하여 따라붙었는데요. 응급실 밖에서 지은호 팀장은 박성재 부사장으로부터 이지혁 대표의 병명이 심각한 심장 질환이며 심장 이식 없이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준 거예요? 성재 오빠, 왜 지혁 선배가 혼자 그 지옥을 견디게 둔 거예요? 지은호 팀장은 박성재 부사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지혁이가 원했어. 너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슬퍼하는 게 죽기보다 싫다며. 라고 답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이지혁 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고성애 씨를 향한 증오와 이지혁 대표를 향한 애틋함이 뒤섞여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이때 박진석 회장이 병원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는 지은호 팀장의 어깨를 짚으며 속삭였습니다. 지 팀장, 이 지역 대표를 살리고 싶나? 그럼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지은호 팀장은 떨리는 눈으로 박진석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인가요? 회장님, 제발 알려주세요. 박진석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숨겨둔 또 다른 아들 한우진의 심장이야. 그 애는 지금 뇌사 상태로 내 보호 아래 있거든. 지은호 팀장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인 한우진의 심장을 빼앗아 자신이 사랑하는 이지혁 대표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이지혁 대표의 죽음을 지켜볼 것인가라는 잔인한 선택지 앞에 놓인 것입니다. 박진석 회장은 자네 어머니가 자네의 간을 탐냈던 것처럼 이제 자네가 그 아들의 심장을 탐낼 차례군. 이게 바로 내가 준비한 고성이를 향한 가장 화려한 복수야라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성애 씨가 지은 죄의 대가가 왜 이토록 잔인하게 자신과 이지혁 대표에게 돌아오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찜질방에서 쫓겨난 고성애 씨는 박진석 회장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모님 한우진 씨를 만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지정된 장소로 오십시오. 고성애 씨는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그곳은 아들의 따뜻한 품이 아닌 차가운 병원 지하의 영안실 앞이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곳에서 고성애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우진이 어디 있어? 우진이 살려준다고 했잖아. 고성애 씨가 울부짖자 박진석 회장은 영안실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진이는 저기 있어. 하지만 곧 이지혁 대표의 가슴 속에서 다시 뛰게 될 거야.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그 이지혁을 살리는 도구로 말이지. 고성애 씨는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26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부귀영화가 아들의 목숨과 딸의 영혼을 갉아먹은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팀장은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손에 쥔 이지혁 대표의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선배, 내가 선배를 살리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할게. 고성애, 당신이 가르쳐준 그 지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지켜봐. 46화의 마지막 장면은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복도에서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는 고성애 씨와 지은호 팀장의 시선이 교차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혁 대표의 병실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길게 멈추는 경고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청자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 다음 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한우진의 심장은 누구에게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지은호 팀장은 이 잔혹한 복수의 끝에서 어떤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모든 진실이 뒤엉킨 채 화려한 날들은 이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파멸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각색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